갯바위 낚시나 선상 낚시에서 감성돔, 뱅에돔, 참돔을 잡는 찌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찌낚시가 인기 있었던 것은 가늘고 약한 채비로 감성돔, 뱅에돔, 참돔을 낚시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낚시의 혁신적인 모델이 선보인 게 찌낚시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 기법은 일본에서 먼저 선보이고 거의 시간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없이 국내에 선을 보여서 제주도서부터 유행을 했던 기법입니다. 옛날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기울지 형태의 돼지찌라고 해서 돼지 모양의 찌가 대중소 이런 모델로 해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찌리겐사의 제품이 나오기 전에 게이오라는, 경협이라는 게이오라는 회사의 찌가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초창기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찌낚시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내에 파급이 되고 국내에서는 청호찌라는 데서 제일 먼저 주먹찌를 개발을 했고요. 그 후에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또 범양 매니아라는 곳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오래 낚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렉스사와 같은 압축나무를 사용한 여러 겹의 나무를 압축해서, 나무가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겹의 나무를 압축을 해서 가운데를 파내서 그래서 사용했던 좀 단단했던 그렉스라는 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제가 그 찌낚시를 초창기 때부터 우연찮게 하게 돼서 지금까지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찌낚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럼 찌낚시는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찌낚시는 어렵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는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찌낚시는 굉장히 어려운 낚시가 아닙니다. 찌낚시의 개념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다도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물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물이 빠졌다 들었다 하기 때문에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장마철에 강물 흐르듯이 흐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듯이 어느 정도의 조류가 대부분의 바다에 다 있습니다. 선상 낚시를 요새 즐기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려면, 조류가 센 날은 타이라바 낚시를 한다 그러면, 참돔 낚시를 한다 하면 무거운 타이라바를 쓰고, 지역에 따라 가벼운 것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무게의 타이라바를 사용을 하십니다. 조류가 그만큼 매일매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류가 다를 때는 찌도, 찌낚시도 똑같이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감성돔은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조류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 다음에는 감성돔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감성돔 낚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감성돔의 특징은 바닥에서 30cm에서 1m를 벗어나지 않아요. 밑밥을 많이 친다 그래서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갯바위 쪽으로 붙일 수는 있어요. 밑밥을 갯바위 앞에다 치면 밑밥이 갯바위 앞에다 가라앉으면서 파도와 반탄유에 의해서 밑밥이 밑에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밑에 쪽에서 조금씩 흩어져 나간 경우에는 감성돔이 갯바위에서 15m, 20m 떨어진 지역에 있다가도 10m 지역까지 가까이 붙을 수 있어요. 붙으면 대체적인 갯바위는 발밑 수심보다 15m, 20m, 30m 밖의 수심이 더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깊기 때문에 갯바위 능선을 따라서 30cm에서 1m를 유지한 상태에서 밑밥이 내려오는 곳으로 붙어주는 것이 감성돔 자체가 부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형적 영향에 의해서 수심을 적응하면서 가까이 붙다 보니까 5m에서 8m 사이에 대부분 발밑에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성돔은 30cm에서 1m 지형을 수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감성돔 공략 수심대가 나왔죠. 어느 갯바위에 앉으시든 간에 30cm에서 1m, 수심에서 30cm에서 1m 지역을 누려야 된다는 게 일단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류가 있어야 된다. 왜 조류가 있어야 되느냐면, 찌낚시는 밑밥을 가지고 하는 낚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밥을 쳤을 때 그 밑밥이 조류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모든 물고기는 조류를 거슬러 다닙니다. 조류가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거슬러 다녀요. 왜 거슬러 다니느냐? 그래야 먹이가 조류를 따라서 흘러내려올 때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슬러 다닙니다. 물론 어시고 다른 작은 물고기 베이트피쉬를 사냥을 해서 먹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군을 따라 다니겠죠. 하지만 감성돔이나 참돔은, 뱅에돔은 잡식성입니다. 어시거가 아니에요. 잡식성이기 때문에 해초도 먹고, 그 다음에 어패류도 먹고, 그다음에 갑각류도 먹고, 그 다음에 작은 어류도 먹고, 굉장히 다양한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꼭 살아있는 베이트피쉬, 어류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농어하고는 다릅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바닥에서 30cm, 1m 층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류와 수심까지 내리는데 저항을 주는 부분,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이 조류예요. 그러면 조류를 얼마나 조류의 세기를 읽어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읽어내고 수심대까지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그냥 잔잔하고 조류가 전혀 없다 그러면 바닥까지의 수심이 10m라고 쳤을 때 9m 70이나 9m 50을 줄기리를 둬서 무거운 봉돌을 채워서 내리면 정확하게 수심에 가겠죠. 그렇게 낚시하던 방법이 속보입니다. 옛날에 그 속보 낚시라고 해서 민장대를 가지고 밑에 줄을 채워서 바늘을 달아서 미끼를 달은 다음에 민장대를 갖다 내립니다. 내려서 바닥에 꽁돌이 닿는 느낌이 닿으면 살짝 들어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성돔이나 입질을 하면 낚싯대가 툭툭툭툭 입질이 감지되면 대부분 민장대 낚시에서 낚싯대를 살짝 당기면 미끼가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감성돔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돔은 3단 입질을 한다 그래요. 배낚시를 해보신 분, 선상낚시를 해보신 분들이나 천어키, 원투낚시라고 하죠. 천어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성돔을 천어키를 해보면 어떠냐면 낚싯대 끝에 투투툭 투투툭 예신이 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투투툭 투투툭 또 예신이 와요. 그리고 나서 낚싯대 끝이 빨려 들어가는 3단 입질을 합니다. 그만큼 조심성이 많은 고기예요. 먹기 전에 건드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릴 속고를 할 때도 이 민장대 속고를 할 때도 민장대를 내려서 투둑투둑 입질이 들어오면 살짝 당기면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민장대 낚시 안 해보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안 해보신 분 맞아요. 투둑투둑 치면 낚싯대를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유있게 쭉 낚싯대를 더 바다 쪽으로 밀어주시면 어떠냐면 줄이 더 처지겠죠. 밀어주면 그때 쭉 먹고 당겨주는 게 아니고 밀어줘야 돼요. 지금 여담인데 민장대 낚시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까지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신 먼 지역을 조류를 이용하는 낚시는 아니겠죠. 그래서 찌낚시가 1990년대 초에 들어와서 선풍적인 이익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찌낚시의 개념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멀리까지에 있는 고기를 대상어를 잡을 수 있다는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채비. 왜 부드러운 채비를 쓸까요? 조류가 있고 바람이 있고 다 저항 요소입니다. 원하는 수심대, 감성돔이 있는 수심대까지 보내는데 다 저항 요소예요. 그 저항 요소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줄을 가늘게 써야 되고 왜? 줄이 굵으면 조류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줄이 굵으면 조류를 많이 받아서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가라앉히려면 더 무거운 무게를 줘야 하니까. 더 무거운 무게를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부력이 더 큰 찌를 써야 하니까. 부력이 더 큰 찌를 쓰고 더 무거운 걸 버텨내고 굵은 줄을 버텨내려면 대가 뻣뻣해지고 강해야 되니까. 대가 뻣뻣해지고 강해야 되면 그 라인을 충분히 감을 수 있으려면 릴도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채비가 무거워지고 낚시를 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들고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낚시를 써야 됩니다. 낚싯대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
가벼운 낚싯대를 쓰다 보니까 낚싯대가 부드러워야 되겠고, 왜? 낚싯대가 뻣뻣하면 라인이 끊어지든지, 라인은 힘받고 바늘이 힘받는데 그 자체를 낚싯대의 텐션으로 잡아주지 못하면 힘의 분산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낚싯대를 부드럽게 써요. 그러니까 낚시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뭐 그런 광고 옛날에 유행했었죠. 침대는 과학이다. 낚시는 과학입니다. 낚시는 그냥 남이 쓰니까 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수심,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 간에 감성돔이 있는 수심대까지 바늘과 미끼를 보내는 사람만이 입질을 받을 수 있어요. 채비는 외우시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잡았다. 그 채비 그 다음에 물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포인트도 달라진 상황에서 똑같은 채비로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저항 요소인 조류와 바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채비는 계속해서 변해줘야 돼요. 근데 채비를 변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 바늘을 미끼를 달고 감성돔이 있는 바닥에서 30cm에서 1m 수심대에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고